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무려 249%가 급등을 했죠. 안녕하세요. 근본 있는 투자생활 근투생의 김민우 전문가입니다. 지난 13일날 장 종료 이후에 금융위원회에서 16일부터 6개월간 주식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 좀 살펴보면은 16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그 다음에 코넥스 시장 등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 금지를 의결을 했고요. 또 같은 기간 상장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 주문 한도를 전체로 확대를 했고, 마지막으로 신용융자 주식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해서 동일기간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책 발표가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이라도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락장에서 공매도와 개인 신용 반대 물량이 매도 물량 증가에 따른 단기 하락폭 확대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신규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기존에 공매도 물량이 많은 세력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줄 알고 100% 비중으로 몰빵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계속 상승해주면 상관이 없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추가 매수로 평단을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나게 되면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대응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대부분 더 하락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계획했던 가격에 팔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공매도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어떤 세력이 여기서 1차 공매도를 진행을 했다고 하면은 주가가 상승했을 때 이 올라간 자리에서 2차 공매도를 진행을 해서 공매도 평균 단가를 이쪽으로 올리려고 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 신규 공매도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상승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매수를 통한 공매도 포지션 정리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매수를 통한 공매도 포지션 정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폭락장에 나오는 패닉셀처럼 급등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숏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숏 커버링은 주가의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숏 커버링이 나와서 급등한 대표적인 종목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HLB죠. 자, 그럼 HLB 차트 한번 살펴보면은 임상실험 이슈로 인해서 급락이 나온 이후에 지속적으로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다가 10월 한 달간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왔는데, 10월 1일의 시가인 61,000원부터 고점인 21만 3,900원까지 한 달 동안 무려 249%가 급등을 했죠. 자, 그래서 이때의 대차 잔고와 공매도 현황을 좀 살펴보면은, 대차 잔고는 9월 말에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고, 이때 공매도 잔고 수량도 급락하면서 숏커버링이 주가 급등에 영향을 준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 시 숏커버링이 강하게 나올 종목을 매수하게 된다면 시장 수익률 대비 큰 수익이 가능하겠죠. 그럼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단기 반등이 나올 때 숏커버링이 강하게 나올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이겠죠. 그럼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은 종목은 어디서 찾죠? 자, 이것은 공매도 종합 포털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찾아보시는데 좀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공매도 종합 포털에서 찾아보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우선 네이버에서 공매도 종합 포털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바로 제일 위에 이렇게 검색 결과가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를 클릭을 해보면은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 이때 이 공매도 통계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때 여기서 공매도 종합 현황에 이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목록이 뜨게 되는데, 이때 여기서 이 공매도 잔고 현황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화살표를 누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목록이 뜨게 되면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공매도 잔고 비중 상위 50 종목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공매도 잔고 비중 상위 50 종목이 이렇게 순위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월 11일 기준으로 공매도 1위 종목은 셀트리온이고, 전체 시총에서 공매도 비중이 9.23%라는 것까지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총이 100만원인 공매도 잔고 비중이 10%라고 하면은 이 종목의 공매도 잔고는 10만원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누가 공매도를 많이 했느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공매도 상위 기간을 좀 살펴보면은
뭐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 뭐 이런 식의 외국계 증권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실시간 매수 창구에서 뭐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라든가 메릴린치 아니면 모건 스탠리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치면은 그건 지금까지 공매도한 물량을 쇼커버링하기 위한 매수 물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공매도 잔고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쇼커버링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번 하락이 나오기 오래 전부터 공매도가 진행된 종목이라고 하면은 공매도한 평단가가 높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공매도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회사나 실적 자체에 문제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단기 반등 시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쇼커버링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지 말고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의 공매도 잔고를 확인한 다음에 반등 시 쇼커버링에 따른 급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응하기 어려운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서 반등장에서 단기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